자녀 교육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이사 가려는 거. 이게 과연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주인공은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40대 가장 이 씨예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거든요. 이 씨는 아이 학교 문제로 서대문구에서 양천구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른바 갈아타기를 시도한 거죠. 원래대로라면 이 씨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딱 1,000만 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요. 국세청에서 날아온 고지서에 5억 원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세금이 무려 50배나 폭등한 거예요. 이거 과장 아니고 진짜 실제 상황이에요. 이 씨는 다주택자도 아니고 부동산 투기꾼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1주택자일 뿐이었거든요. 도대체 10월 15일에 어떤 정책이 발표됐길래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이 황당한 상황의 전말이랑 이 억울한 사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일시적 2주택자 제도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갈아타기의 핵심 제도거든요. 일시적 2주택자란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3년 안에 파는 사람을 말해요. 이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 씨도 이 제도 활용해서 2027년 2월까지 서대문구 집 팔면 비과세 받을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랑 경기도 남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전세 낀 주택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져요. 이 씨 서대문구 집에도 세입자가 살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집 팔 수 있는 방법이 막혀버린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2026년 5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다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만약 이 기한까지 집을 못 팔면 양도 차익 8억 원에 대해 5억 원 세금을 내야 해요. 결국 이 씨는 세입자한테 사정 설명하고 이사비 200만 원 지원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봤어요. 이 씨는 그나마 운이 좋았어요. 만약 세입자가 협조 안 했으면 세금 폭탄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요. 일부 세입자들이 이 상황을 악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입자가 5천만 원, 아니 1억 원 요구하면서 버틴다면 집주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만든 게 누굴까요? 바로 정부의 성급한 정책 결정이 원인이에요. 과열된 부동산 시장 규제하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평범한 실수요자까지 피해보는 건 문제예요.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의 원래 목적은 투기 억제였어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투기꾼이 아닌 실수요자가 오히려 억압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부동산 거래량 데이터를 통해 시장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확인해 볼게요. 서울 아파트 1일 매매 거래량 보면요. 10월 15일 이후로 거래가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10월 20일에는 거래량이 33건으로 급감했고요. 11월 28일에는 단 4건만 거래됐어요. 올해 들어 가장 적은 거래량이에요.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흥미로운 건 10월 15일 당일에는 오히려 역대급 거래량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정책 발표 직전에 마지막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패닉 바잉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이 패닉 바잉은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을까요? 강남일 거라고 예상하세요? 놀랍게도 강남 3구에서는 패닉 바잉이 거의 없었어요. 거래는 평소랑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패닉 바잉이 집중된 곳은 노원구랑 강서구 같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 지역이었어요. 노원구는 10월 15일 하루에만 110억 원 거래가 터졌고요. 강서구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강남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 만만한 가격대 지역에서 마지막 매수 기회 잡으려는 수요가 폭발한 거예요. 패닉 바잉 이후 지금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꽁꽁 얼어붙은 상태로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요. 사고 싶어도 못 사고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사실상 매매 금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바로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세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다시 확인해 볼게요. 바로 2026년 5월까지예요. 물론 2026년 5월 지난다고 해서 반드시 중과가 시행될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명확해요. 시장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과세 유예가 연장 안 되고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해요. 만약 2026년 5월까지 집 못 팔면 양도세가 50배까지 늘어나는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어요. 투기 수요 억제하려는 정부 의도는 이해하지만 평범한 갈아타기 수요자까지 피해보는 건 안타까워요. 이런 상황에서 화나고 억울한 마음 드는 거 당연해요.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화만 내고 억울해한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아요. 우리한테는 대응 전략이 필요해요. 다행히 아직 우리한테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이 골든 타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질적인 매도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내가 팔고자 하는 아파트의 시장 데이터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해당 단지의 현재 매물 현황 확인하고 경쟁 매물들의 가격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해요. 예를 들어 같은 단지에 18억 6천, 18억 7천의 매물이 나와 있다면 이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중요한 건 현재 나온 매물보다 더 낮은 가격에 내놔야 실제로 매수자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반드시 해야 할 건 최고가에 팔겠다는 욕심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누군가 매수 의뢰해온다면 가격 조금 낮추더라도 급매로 탈출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세금 폭탄 맞는 것보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빨리 파는 게 결과적으로 훨씬 이득이에요. 세 번째로 자기 세금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해요.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 기한을 명확히 하세요. 기한 넘기면 양도세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구체적인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로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중개사를 확보해 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친절하고 적극적인 중개사 만들어 두면 내 집이 우선순위로 소개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중개사랑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도 꾸준히 공유받는 게 좋아요. 정부 부동산 정책은 때로는 굉장히 거칠게 나오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정부 정책 흐름을 거스를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특히 갈아타기 계획하고 있는 일시적 이주택자분들은 지금 상황을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해요. 현재 정부 부동산 정책 아래에서는 매매가 예전처럼 쉽지 않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해요. 세입자랑 협상이 필요할 수도 있고 예상보다 많은 이사비를 지원해야 할 수도 있어요. 가장 위험한 건 새 집을 먼저 계약했는데 기존 집이 안 팔리는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양도세 폭탄 맞을 수도 있고 심지어 잔금 못 치르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불확실한 시기에는 모든 걸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필수예요. 갈아타기를 하든 내 집 마련을 하든 철저한 준비랑 신중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숫자랑 데이터 기반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시장이 어려울수록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 찾아온다는 말 꼭 기억하세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억울하더라도 현명한 대응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랑 분석을 꾸준히 전달해 드릴게요. 복잡한 부동산 정책 속에서 현명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콘텐츠 만드는 큰 힘이 돼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